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이게 도대체 얼마 만인지. 그러니까요. 새 학기도 시작되고 그쵸. 이제 새로운 사업도 시작되고 네, 해서 맞습니다. 많이 바빴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분발해 보도록 하죠. 네, 좀 부지런을 떨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쵸? 그렇도록 하죠. 네네. 새봄이 왔잖아요. 맞아. 오늘 벚꽃 핑크핑크 하시네요. 예, 벚꽃 네. 패션인데요. 예, 저는 벚꽃이라고 갔더니 친구들은 진달래 패션이라고. 그래서 이 진달래와 그렇구나. 벚꽃의 차이가 뭘까 이제. 그렇죠. 아니야,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핑크니까. 예, 네. 가줄만 하죠. 네네, 예. 봄입니다.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스튜디오에 오다 보니까 와, 벚꽃이 너무 이쁘죠. 와, 만개를 했더라고요. 언제 저렇게 폈나 싶을 정도로. 나는 올해도 벚꽃을 못 보는구나. 이제 매주 그런 한번 생각을 오셔야죠. 매주리로 한번 가야 네, 되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네네. 이번 주가 근데 지나면 다 질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벚꽃은 또 옵니다. 매년 그렇더라고요. 예. 네네.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1인 가구 시대잖아요. 네네. 예, 드디어 1인 가구 시대가 와버렸어요. 네. 네, 제가 2017년도, 18년도에 1인 가구 논문 발표하고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1인 가구 시대가 오나 보다. 지금은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2명이 만났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곧 그쵸. 1인 가구 될 그쵸. 예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오래전부터 그냥 항상 1인 가구로 이렇게 당사자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냥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 교수님 보면 저희 사실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마트를 가도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그쵸. 특히 저는 밀키트. 너무 좋죠. 예전에는 저희가 왜 식재료를 사게 되면 혼자 해 먹으나 둘이 해 먹으나 사실 그렇죠. 똑같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저도 사실 집에서 뭘 해 먹을 수 없었던 게 뭘 음. 사서 한 번 해 먹고 나면 맞아요. 결국엔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쓰레기가 있었는데, 더 많아요. 네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다양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네네. 1인 가구 시대라고 잡았어요. 네. 진짜 뭐 이제는 그냥 몇 퍼센트라는 말을 하기가 네. 좀 어려울 그쵸, 정도로 그쵸. 예, 우리 주변에 1인 가구가 맞아요. 너무 많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인 가구와 그 AI AI. 동거 네, 얘기를 좀 맞습니다. 봤던 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1인 가구의 정의를 제가 막 내리면서 이제 그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학생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의를 내리는데 네네네. 무색할 정도로 1인 가구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정말 1인 가구 결혼하지 않고 뭐 비혼이든지 그쵸? 미혼이든지 네. 이런 가구만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직업적인 이유로든지 뭐 학업적인 이유로든지 그렇죠. 혹은 가족의 다양한 상황 때문에도 맞아요. 1인 가구가 네네.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차라리 그 정의도 너무 진부하다.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그쵸.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정책들도 보면 예전에는 무슨 뭐 노인 정책, 청소년 정책, 뭐 아동 정책 이렇다고 하면 요즘은 정말 그 1인 가구를 위한 그 1인 세대를 위한 정책들도 계속 뭔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구도 네네, 있고 맞습니다. 또 그거에 따른 또 우리가 준비도 해야 음. 되고 우리 자본이 또 가장 빨리 준비하잖아요. 그 밀키트 그렇죠. 얘기 아까 했었는데 자본들은 절대 놓치지 않죠. 이런 맞아요.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번 통계를 한번 좀 보면서 네네. 한 칸 한 칸 들어가 보도록 네네. 하죠. 와, 저희 지금 네. 한번 추이를 한번 잠깐 좀 볼까 하는데 네. 어떻게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지 네. 항상 저희가 지금 뭐 고령화, 초고령화 이런 거를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령화,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혼자 계시는 이제 고령자분들도 포함이겠지만 그렇죠. 네, 더 범위가 넓은 그 1인 가구의 추이를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어느 정도로 늘어난 건가요? 그게 지금 2005년도부터 우리가 네. 지금 20년도를 지나서 2025년도 그리고 2050년도 추이까지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네. 따끈따끈한 자료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예, 보세요. 2005년도에는 20% 선에 머물렀던 1인 가구가 현재는 지금 33.4%.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3분의 거예요. 1이 예, 예. 그쵸. 3분의 1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면 사실은 그 그쵸. 사별이라든지 가장 또 이 변수들이 많아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네네. 노령 1인 가구는 또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쵸. 또 청년 1인 가구는 결혼을 안 하거나 미혼이거나 네네. 비혼이거나 또 만원 추세잖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을 다녀왔어요. 되게 희귀하네요. 예, 결혼식 요즘 본물 터졌는데 네네. 신랑 신부의 나이가 다 40대였어요. 그래서 그럼- 예전 같으면 재혼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아닙니다. 두 분 다 모두 초혼이었고요. 아마 제 주변 분들은 모두 아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실 분이 한 분은 50대였어요. 드디어 짝을 이제 만나셨다고. 내 인생에 축하드릴 일이네요. 굉장히 네네. 축하할 일인데, 야 이렇게 우리가 만원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또 장례식장을 또 요즘 가끔씩 가거든요. 이제 부모님들 이제 부고가 뜨면 98, 99, 100. 맞아요. 예. 아니 요즘 예전에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항상 1월 1일이 되면 네. 되게 장수 어르신들 찾아뵙고 그렇죠, 막 그 그렇죠. 매스컴에서 네네. 이 장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네. 물어보고 네, 그렇죠. 왜 그런 게 항상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정말 얘기 듣다 보면은 음. 어르신들 다 나는 93세야, 95세야. 그러니까 네. 90대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너무 활동적이시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더불어 1인 가구가 같이 음. 맞물려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2050년이 되면요. 39.6%라는 건 우리 전체 가구의 40% 거의 40%네요, 진짜. 이젠 1인 가구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뭐 연도별로 보지 않아도 지금 우리 그래프상에서도 난 경제 지표가 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감독님? 좀 이렇게 좀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 지표는 반대로 그러게요. 가고 있는데 요즘 지금, 예. 경제 얘기하면 답답하네요. 네네. 요즘 경제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막 너무 네네. 행복같은데 1인 가구 지표가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인구는 줄고 있는데요. 가구 수는 늘고 있어요. 또 이거 네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잖아요. 계속 분화하는 거예요. 4인 가족이 과거에는 그쵸. 한 가구였다면 지금 4인 4가구가 되는 이런 상황이 그쵸, 되는 그쵸.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저희 가정을 예를 들어볼까요? 한때는 저희가 4인이 무려 한 가구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업으로 집을 떠나면서 점차 분화되더니 재작년까지는 4인 4가구. 4인 4가구. 예. 그쵸. 현재는 제가 남편과 결합을 해서 예. 지금 그러네요. 3가구. 그래도 네네. 3가구예요. 근데 맞아요. 이제 1, 2년 안에 저희 남편은 또 이제 은퇴를 할 예정이고 또 본인의 서식지로 떠날 예정이 있어서 그럼 다시 또 4가구가 되는 거죠. 될 계획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가족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런 가구들이 이제 보편적이라는 거죠. 네네네. 과거에는 빈둥지 증후군이란 말이 있었어요. 빈둥지 증후군. 증후군.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네네. 부부만 남을 때 이제 빈둥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인 1가구 시대에 빈둥지라는 그쵸. 말은 그래서 이런 그러네요. 말들이 그때는 네네. 굉장히 신선했었거든요. 가족 복지 안에서도. 이제는 아이들이 떠났다고 해서 맞아요. 빈둥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1인 가구가 떠날 때 빈둥지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 중심 사고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족의 모든 행위들, 경제 활동들이. 근데 이제는 개별화되어 간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아까 교수님 저희가 어쨌든 1인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또 얘기를 네, 했는데 그럼요. 그러면은 지금 네. 어차피 통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자 우리 그럼 2인 가구라든지 3인 가구는 어느 정도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2인 가구가 많을까요? 3인 가구가 많을까요? 오늘 퀘스천. 저는 네. 나 양심에 찔린다. 이미 다음 페이지를 봐버렸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 여러분 보시는 네. 것 같은데요. 예, 2인 가구가 60만 가구, 그리고 3인 가구가 417만 가구. 지금 여기서 그럼 3인 가구라는 건 거의 엄마와 아빠와 아이 네. 이렇게 봐야 그래서 되겠죠? 이제 하나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음. 결혼을 한 부부도 하나이밖에 낳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이가요 6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구 안을 들여보면 아이가 둘이 있는 가정은 이제 그쵸, 맞아요. 국가에서 상 주셔야 합니다. 저희 또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얘기를 들어보면 제 주위에도 네. 외아들 아니 뭐라 해야죠? 외동 아들, 외동 딸? 그러니까 혼자인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점점 많아지고 네. 있고요.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한 명 정도 낳는
예,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도 저출산 이제 이런 대책들을 내어놓긴 하고 있는데 네. 참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이제 우리 반려견들 네, 반려묘 네, 네. 많이 키우시잖아요. 저출산과 이건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또 문제 하나. 네. 저출산과 반려견 반려묘의 반려묘. 숫자. 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네. 예, 제가 이제 다음번에 또 지금 네네. 그거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네. 1인 가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 선호가 더 높고요. 이제 2인 가구에서도 아이를 갖지 않은 가정은 아이를 키울까 반려묘를 뭐 이제 입양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갑자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일본에 이제 오래 있을 때도 혼자 이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좀 네.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혼자서 너무 바쁜 사람인데 네. 내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내가 이게 결국엔 동물학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사실 포기를 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혼자 있는 거를 저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아. 근데 반려견들의 어린이집 있는 걸 모르셨구나. 아침에 출근할 때 유치원 보내고요. 퇴근할 때 아이를 그런가요? 픽업해 옵니다. 예. 아. 그래서 굉장히 그쪽 산업이요 발달하고 있고요. 아주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근데 추세예요. 하지만 네. 아이를 키울까 반려견이나 그 펫을 키울까를 이걸 동일선상에 넣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건지 예,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예. 전 그래서 아직 잘 앞으로, 모르겠어요. 예, 그 네. 부분에 대한 얘기도 앞으로 우리가 통계를 네, 가지고 네. 일가구 시대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하나의 힌트를 네, 네. 드렸고요. 그러면 예. 교수님 그러면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가구 현황을 좀 보긴 봤는데 음, 연령대나 네. 아니면 예. 성별로도 1인 가구가 좀 더 많은 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하죠. 들거든요. 예, 예. 연령대별로도 네, 제가 네. 준비를 하는데 한번 같이 네, 보시겠습니까? 예. 29세 이하가 전체에서 어떻습니까? 19.8%로 사실 굉장히 높아요. 의외로 그 청년층이라고 청년층이 할 이제, 수 있는데요. 예, 결혼하지 않는 청년층이 이렇게 음. 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10대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9세 이하, 30대, 40대, 네네. 50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 60대 이상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노년기라고 볼 수 네네네. 있잖아요. 노인 1인 가구는 60대, 70대로 나누기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쵸. 연령별로 네. 나누다 보니까 근데 노인들을 60대, 70대를 묶어버리면요. 상당하네요. 사실은 상당히 높죠. 네. 16.4%, 와. 18.1%를 모두 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양극화예요. 청년과 노년기에 그러네요. 1인 가구가 많고요. 네네. 40대가 가장 적은데요. 50대부터 늘어나잖아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때 이혼과 사별 이런 많은 이제 가족 해체에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여성은 사실은 이혼을 통해서 한부모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남성은 이혼을 통해서 1인 가구로 바로 넘어가고요. 여성은 네네. 아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 여성들이 한부모 가구가 돼서 아이가 대학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20살이 네네, 돼서 네네. 대학을 뭐 학업 때문에 떠난다든지 음. 아니면 직업을 찾아 떠날 때 아이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부모 가구가 되는데요. 또 여기는 또 이제 재혼율이 또 재밌게 숨어 있어요. 요 이야기도 우리가 네네. 1인 가구 시대 하면서 하나씩 짚어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29세 이하와 네. 60세,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1인 가구 비율이 높다라는 네. 거. 그러나 우리가 또 중년 1인 가구를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가족 해체 문제라든지 또 가족을 또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사실은 그쵸. 이때 네. 만들지 못하면요. 계속 1인 가구가 노년기로 이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초혼율, 재혼율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제 이런 조사도 하고 통계표를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숫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말하는 행간들을 네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이제 그래프들을 어차피 이제 화면에 이제 띄우고 이제 네네.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마 보시면 지금 교수님이 아마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네.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생애 주기별로 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30대 29세 이하가 1인 가구가 많은 반면에 여성들은 70세 이상. 그러네요. 예, 근데 29세. 남자들은 어떻게 쭉 떨어지네요. 그냥 이렇게. 예. 50대부터 그냥 이렇게 떨어지네요. 예, 예. 이건 왜 그렇죠? 이런 예. 수명의 문제인가? 1인 가구 비중에, 예, 그렇죠. 네네. 예, 수명도 있죠. 60세 이상이 되면은, 우리 이제 남성, 여성 간의 네네. 이제 수명의 차이가 8년 정도 되잖아요. 네네. 예, 그 비율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요. 또 이제 재혼율도 또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1인 가구 문제는 하나만의 문제는 네네. 아니거든요. 지금 되게 예, 복잡해요. 복잡하기도 네. 하고 정말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 네. 같아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재밌죠. 생각도 좀 60세 드네요. 이상의 제 여성 네네. 어르신들 질적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재혼사가 거의 없다. 예, 아. 네, 그런 얘기가 많았고, 남성 네네. 어르신들은 기회가 된다면 난 재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돌봄이 필요해서 예, 그렇죠. 그런 거겠죠? 케어에 대한 거 정서적인 네네. 부분에 대해서도 남성 어르신들이 더 많이 욕구가 맞아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계에서 안 보이지만 또 우리가 질적연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 우리 1인 맞습니다. 가구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네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거든요. 앞으로 또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야기하도록 네네네. 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역별 현황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론 이제 계속 지역 소멸과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서울과 네. 그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네. 정말 계속 인구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소하는 지역들 중에서도 1인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맞아요. 강원도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별 현황이 좀 어떤지 또 그래서 설명을 우리가 해주시면. 전반적으로는 33%를 넘지만 네. 지역별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평균값의 함정인 거죠, 사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지역별 1인 가구는 경기도, 서울, 경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네네. 보면 예, 경기도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근데 1인 가구가 이만큼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구 분포가 많다라는 얘기인 청년 거잖아요. 인구 청년 분포가 인구 많습니다. 분포가. 예, 그리고 네네. 이제 어르신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1인 가구는 사실 지역에 많거든요. 그쵸. 경수가 네네네. 서울과 경기권을 제외한. 서울도 굉장히 1인 가구 비율이 높은데 네. 실제로 서울은요 청년과 노인의 1인 가구 비율이 모두 높은 도시예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다이내믹 서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서 사실은 여기서 표본을 뽑으면 안 되죠.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인 청년 가구 정책이 굉장히 네. 발달해 있거든요. 인구 그렇군요. 분포가 많다 보니까. 네네. 예. 근데 서울은 골고루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요구를 좀 모두 수요를 좀 네. 포함하는 편이고요. 우리 강원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네. 강원도는 전체 1인 가구 전체 비율에서는 3.4%인데 네. 우리 인구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예, 맞습니다. 16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안 될 거예요. 160이 좀 안 되는 걸로. 지금 네네.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때 이제 여기서의 3.4%는 작은 수치가 아닌 거죠. 전체에서 볼 때는 3.4%지만 강원도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굉장히 1인 가구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지역을 인구 대비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 지금 이 표는 전체 안에서 1인 가구 포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29세 이하 30대 1인 네네네. 가구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많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일자리의 문제겠죠. 아무래도. 일자리 또 학업의 학업, 문제, 네네.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네. 60대 1인 가구는 경기, 서울, 부산 순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인구도 많은 거고요. 70세 이상 1인 가구도 경기, 서울, 경북 순입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역에만 1인 가구가 맞아요. 노인 1인 가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그쵸. 인구 대비 많은 거고요. 인원수를 보면은 오히려 대도시가 그렇죠. 예, 네네.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가 아마 그 다양한 그 분야에 아니면 다양한 세대들을 위한 네.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계속 이유가 이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지역에서 같아요.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그쵸. 예산의 규모가 다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예. 네네.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오게 되는 또 이유이기도 네네네. 해요. 그래서 이런 통계들은 참 재밌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1인 가구 지역별로 봤는데 예, 이것도 재밌는 또 통계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와. 세종, 서울, 대전은요 30대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무려 40% 이상이에요. 아, 역시. 예, 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광역시와 네, 특별시와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인구가 네네. 많기 때문이고요. 또 일자리 문제가 여기 반드시 네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남, 경북, 전북, 경남, 강원, 부산은 역시 우리의 기대대로 네, 60대 이상 그러네요. 인구 비중이 40% 이상이라는 거죠. 요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여기 전국 평균이 33.4%인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분들이 어쨌든 그 지역들이 지금 그 전국 평균을 밑에를 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네네. 평균 위로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는 올라오고 곳이 있는- 보면 그렇죠. 서울, 대전, 대전, 강원이 네네. 되는데 우리가 36.3% 강원도가 이미 예, 우리는 1인 가구가 노인이 많다고 그쵸,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36.3%라는 것은 청년 1인 가구도 물론 많지만 예, 노인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예,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 자료에서 전남, 경북, 전북, 경남, 강원 이렇게 네. 해서 60대 이상 1인 가구 많다고 나오는데 여기 중에 4개가 벌써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어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그렇죠. 다 이제 정말 60대 이상 1인 가구라는 게 정말 뭔가 그냥 이렇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수치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10년, 20년이 지나고 음. 나면 이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제 뭐 사망에 이르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네네. 아무리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그래도 수명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러네요. 지역을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지 1인 가구는 돌아가시면 사실 그 가구가 소멸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문제까지 한번 같이 네네. 살펴봤는데요. 지금 좀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저희가 뭐 연령대나 아니면 성별이나 아니면 그리고 이제 지역별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제 OECD의 1인 가구 현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세계 추세도 우리가 좀 네네. 살펴볼 필요가 그리고 있을 그 것 같습니다. OECD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지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로 한번 어떤 한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